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던 완성된 정량궁과 각궁을 보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모르는 밀리터리, 조선시대 각궁보다 더 강했다던 활, 정량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범생자 위키의 김범준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 같은 경우는 말이죠. 오늘 제가 처음으로 밀리터리에 관한 주제를 처음으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된데 말이죠. 이번 밀리터리 관련 주제 같으면은 조선시대에 사용했다던 정량궁이라는 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볼까 한데 말이죠. 근데 이 정량궁이라는 활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는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말이죠. 해서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없다 보니까는 자세하게 세세하게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번 방송 관련된 주제 같으면은 그냥 정량궁이라는 활을 그냥 조선시대 때 사용했었다, 그냥 딱 그 정도로만 알아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량궁이라는 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그렇다면은 저 같으면은 이 정량궁이라는 활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 그러니까 저 같으면 말이죠. 이거는 예전에 설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방송했었던 그런 다큐 프로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활이라고 해서 말이죠. 그런 다큐 프로에서 이제 우연히 이제 정량궁이라는 활에 대해서 우연치 않게 알게 된데 말이죠. 가져와 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미지를 소개해드리자면 말이죠.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지금도 유튜브에서 다큐 활이라고 쳐보면은 지금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다큐 프로라는 활을 통해서 정량궁이라는 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말이죠. 또 말고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미지 같으면은 여성 한 분하고 어느 남성 한 분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데 말이죠. 저 여성분 같으면은 실제로 그가 리우 올림픽 때에 이제 참가했었던 그 양궁 선수 중에 장혜진 선수라고 해서, 장혜진 선수가 예전에 이제 활이라는 다큐 프로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말고 또 남성분 같으면은, 그러니까는 그 남성분 같으면은 주로 그 전통화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전통화를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전통화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궁시장이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 이미지에 나와 있는 활, 보이시죠? 저 이미지에 나와 있는 저 활이 바로 정량궁이라는 활인데,
예, 정량궁의 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실제로 정량궁이라는 활이 기존에 오늘날 널리 알려져 있는 각궁에 비해서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각궁에 비해서 이 정량궁이라는 활이, 그러니까 길이도 그렇고 이 두께 면에서도 각궁보다도 훨씬 더 배로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힘도 일반 각궁에 비해서 강했다고 하던데, 그 힘이 강했다고 하는 정도가 뭐 기록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웬만큼 조선시대 때 활을 많이 다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정량궁이라는 활을 사용할 때는 잘못하면은 팔에 무리가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힘이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관련된 이미지를 또 소개해드리자면 말이죠. 이거는 장혜진 선수가 직접 활을 당기는 장면인데, 보시면은 너무 힘이 강하다 보니까는 양궁 선수인 장혜진 선수조차도 그렇게 버거워하고 있죠. 끝까지 다 당기지 못할 정도로 힘이 강한 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량궁과 각궁이 가진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봤는데요. 근데 정량궁이나 각궁이나 뭐 길이나 뭐 두께 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보자면은 두 활 다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말이죠. 일단은 만드는 과정 같으면은, 이거는 제가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인데, 예, 그러니까는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실제로 정량궁이나 각궁이나 두 활 다 물소뿔을 깎아가지고, 그거 물소뿔을 저 활대라고 하죠. 나무로 된 부분, 그 나무로 된 활대에다가 부착해서 만들어진 그런 활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실제로 저 물소뿔을 활대에다 붙일 때, 활대에다가 그 부착을 할 때 아무 풀이나 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풀 종류도 두 가지 종류를 쓴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교라고 하고 또 한 가지가 어교라고 하는데, 아교 같으면은 일단은 그 뭐 동물의 가죽이나 뼈 그런 데에서 그 원료를 따로 추출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쉽게 말씀드리면 뭐 동물성 접착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교 같으면은 어교의 어자가 이제 물고기 어자를 써서, 기록에는 민어의 그 브레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풀로 만들어진 거를 어교라고 하겠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러다 관련된 이미지를 가져와 봤거든요. 예, 뭐가 있냐면 말이죠. 예,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예, 아교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말이죠. 예, 지금 딱 봐도, 그러니까 그 아교라는 거를 일종의 고체 상태로 만든 걸로 같아 보입니다. 예,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교 말고 또 어교에 관한 것도 찾아보니까는, 예,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그 민어 모음 안에 있던 이제
구레풀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어의 내장기관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민어 몸 안에 있던 그 구레풀을 이용해서 풀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게 어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전부터 알고 있는 그 전통알의 제작 과정,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좀 전에 처음 언급을 해드린 것 중에서, 그러니까 그 어느 박물관에 그 전시가 돼 있다던 그 정량궁과 각궁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좀 잠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말이죠. 맨 처음에, 그러니까는 이게 어느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냐고 하면은 실제로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고려대 박물관이 있고 또 하나가 부천 활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려대 박물관 같으면은 그 다큐 프로 활이라는 그 다큐 프로에서 그 다큐 프로를 보시면은 고려대 박물관에 그 보존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부천 활박물관에 관련된 것도 이제 이미지로 가져와 본 게 있는데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활과 화살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는데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적혀져 있는 글씨를 보시자면 말이죠. 크게 확대해 드릴게요. 이 상태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자,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정량궁과 육량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 육량전 같으면은 이제 활과 같이 사용하는 화살을 부를 때, 그러니까 보통 뭐 조선시대 때 이제 화살을 말할 때에는 뭐 무슨 전이라고 하죠. 뭐 지금 보고 계신 육량전 말고도 옆에 또 적혀진 거를 보실 수 있겠는데, 편전과 통화라고 나있는데, 이 편전 같으면은 이제 애기살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화살을 당시에는 또 뭐 애기살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거를 한자로 표현하자면은 편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애기살 같이 크기가 작은 그런 화살 같으면은 뭐 길이가 긴 뭐 일반 다른 화살하고 화살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일반 화살처럼 똑같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또 옆에 적혀져 있는 그 통화라고, 이 통화라고 하는 도구가 따로 있어야지만 편전이라고 하는 크기가 작은 화살이 사용 가능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까지 해서 부천 활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는 정량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그 정량궁과 일반 각궁하고는 이 크기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관련된 이미지가 하나 더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아마 이 이미지까지 좀 보여드려야지 좀 나름 실감이 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가져와 본 건데 말이죠. 이게 보시면은 길이가 작은 게 저게 일반 각궁이고, 길이가 긴 게 정량궁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확실히 나죠.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도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거를 이제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량궁이라는 활이 일반 각궁에 비해서는 이게 나와 있는 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는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밀리터리라고 해서 처음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정량궁이라는 활을 비롯해서 이 활에 관련돼서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설령 아시는 분들도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활에 그 아시는 분들 같으면은 저런 쪽에 대해서 활의 전문가이시거나 저는 전통 활의 전문가이시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활에 대해서 나름 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뭐 그런 분들 아니면은 거의 대다수는 거의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실 수 있겠고 말이죠. 설령 저런 분야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극소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서, 그래서 그렇게 모르는 밀리터리를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아는 분들이 거의 많이 없다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량궁이라는 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번에도 이제 밀리터리에 관해서 이제 다른 모든 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다면은 다음번에도 그런 주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저 오늘 여기서 이만